박영수 전 특검이 자주 찾았다는 이곳은 유흥업소였습니다. 영수 형은 갖고 와요? 박영수. 특검? 응. 가끔 왔지. 그분은 돈 안 내. 명수 오빠는 맨날 누가 접대하는데. 원래 안 내. 그래 내가 맨날 접대했지 뭐. 그러니까 받아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번에도 이렇게 펑크 다치고 있잖아 지금. 맞아. 그래 원래. 욕심이 많잖아. 욕심이 엄청 많아. 욕심이. 알긴 안 해 자네가. 아이고. 그건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다 나한테 접대하러 왔으니까 알지. 믿기 힘든 말들이 쏟아진 이곳. 대검 중수부장, 서울고검장을 거쳐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을 지낸 전무후무한 경력의 박영수 전 특검. 박영수 선배도 박영수 선배 스타일이 어떻느냐 하면은 후배들 데리고 야 와 해가지고 그날 밤에 막 술 한잔 먹어 하고 막 이렇게 고급 술집에 가서 한잔 사고 이런 스타일이시고 김만배가 뭐 형님 뭐 가시죠 이렇게 가면은 박영수 선배 잘 따라가는 스타일이니까 잘 통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대장동 개발업자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1,300여 쪽의 녹취록. 이 속에서 김만배 기자는 박영수 검사와의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중수부장한테 딱 전화해서 부장님 제가 취재권이 있어서 찾아가겠습니다. 네 오세요. 문 열어놓고 언제든지 기다리겠습니다. 딱 갔더니 탁 일어나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박영수가 인물이야. 너 나오고 형하고는 회의했으면서 이렇게 어려울 때 찾아와서 기사 쓰려고 오는 게 형제냐 이러냐고. 형하고 회의를 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형님 알겠습니다. 제가 잘 정리하겠습니다.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형 아우가 잘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1987년 한 공장에서 변사체 32구가 발견되며 세상을 놀라게 했던 오대양 사건. 이때 수사를 맡았던 건 박영수 검사였습니다. 당사자들이 유사 종교 전 광신 상태에서 이루어진 집단 자살 사건으로 추정되나 강력부에서 성과를 쌓은 그는 특유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특수부의 전설로 성장해 갑니다. 수사 검사가 공판까지 가서 끝까지 공판을 수행을 끝내는 거죠. 재벌 비리 수사로 명성을 날리며 재벌 저격수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검찰 정신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특검으로 현직 대통령을 직접 수사했던 전무후무한 경력의 소유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올바른 수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박영수 전 특검과 대장동 로비스트였던 김만배 기자와의 관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04년경부터) 머니투데이의 법조팀장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박영수가 중수부장으로 부임한 후인 2005년경에 특종을 몇 건 하면서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평소 곽상도를 형님으로 부른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매우 가까운 관계였던 것이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박영수와의 관계가 좀 더 가까웠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서초동에서 두 사람을 보았던 검사와 기자들도 그들이 가까운 사이였다고 기억합니다. 박영수 선배하고 김만배는 잘 통했을 겁니다. 김만배가 형님 가시죠 이렇게 가면은 박영수 선배 잘 따라가는 스타일이니까 잘 통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두 분이서 그냥 대장 중부정골집이라든지 그런 데 둘이서 자주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박영수 검사이랑 만배우 좀 친하구나. 김만배 기자와 박영수 전 특검의 대장동 이전 시절을 안다는 제보자가 시사 직격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건축 시행 사업을 하며 박영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박영수 와서
다 그 사진 찍고 참석해서 했죠. 당시 박 전 특검의 법무법인에 월 300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지면은 우리 딸이 뭐 그 장사에 좀 이런 거 관심 있어 하니까 상가도 하나 주라. 그래서 좋습니다. 예, 제가 잘해서 돕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2011년 시공사와 분쟁이 발생하자 박영수는 법조 기자인 김만배가 도움이 될 거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박영수 변호사가 뭐 항상 뭐 장애할 거 있으면 김만배랑 해라. 그리고 뭐 좀 도움 줄 거 있으면 뭐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판사들한테 이거 좀 얘기를 잘 해야 돼. 그 1,0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좀 있으니까 또 2,000을 달래요. 내가 물어봤죠 박영수한테. 형님 이거 김만배가 돈을 달래요. 뭐 한다고. 그러니까 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번 도와줘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도와준 거죠. 하지만 부탁했던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하고 고발 사건도 불기소에 그쳤습니다. 재판에 힘쓰겠다던 김만배 기자에게 보냈던 돈도 일부만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신용불량자 상태가 되는 힘든 시기를 겪었다는 김 대표. 박영수 변호사랑도 술 많이 먹고 다 술값 제가 됐어요. 술자리는 일반인들이 상상 못합니다. 그냥 아주 뭐랄까 난장판입니다. 그 정도로 놀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류로 놀죠, 삼류. 2021년 가짜 수산업자 사건이 터졌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고급 수입차를 빌려 타고 수산물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고가의 수입차를 빌려 쓴 과정을 놓고 의혹이 불거진 박영수 특별검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고가의 수입차를 빌려 타고 그는 결국 특검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는 다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관련 사건에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기록 약 4만 쪽을 확보했습니다. 그 속에는 박영수 전 특검이 화천대유 통장으로 5억 원을 보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돈이 많다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는 왜 박영수 전 특검에게 받은 돈으로 자본금을 마련한 것일까? 창업을 할 때 돈을 5억 달라고 한 거. 돈이 없어서 달라고 했겠습니까? 돈을 넣어라. 왜냐하면 표시를 꼬리표를 달아주는 거거든요. 어떤 회사를 만들면서 그 회사의 설립 자금을 대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기회가 왔을 때 이 사업에 관련된 권한을 당신에게 주겠다. 일단 꼬리를 저 사람이 돈을 넣었다. 여기에 관계된 수많은 사람한테 저 사람이 도와줬고 돈을 넣은 거니까 저기 줘야 된다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검찰 조사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업자들은 박영수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에 모여 사업자 공모 준비를 했다고도 합니다. 대장동 준비 단계부터 박영수 변호사 측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영수 집이 있어요. 이 당연히 자기가 특검 가기 전에 우리에 고문으로 갔잖아. 월 고문료가 1,500이래요. 그걸 만들고 있었던 거야. 특검 되기 6개월 전에. 일반 고문료가 그 양반이 300에서 500이야. 근데 1,500이면 엄청 센 거야, 그거는. 그렇지, 당연하지. 그걸 6개월에 받으면서 뭔짓 했다는 거는 뻔한 거 아니야? 고문까지 했잖아, 고문까지. 그러면 적당히 해야지. 맞아, 그릇이 적어. 사고 나시겠다 이랬어. 2015년에는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 입사해 11억 원의 생활자금을 대여받았고 아파트 분양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제3자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박 전 특검의 외사촌으로 알려진 이기성 씨. 분양 대행사 대표인 그는 대장동에서도 5개 구역의 분양 대행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5억 원. 그 출처도 이기성이었습니다. 박영수 외사촌 이기성 씨는 화천대유의 초기 자금 5억 원을 박영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박영수는 그 돈을 화천대유 계좌로 다시 보냅니다. 우리 법인 만들 때 돈 들어온 것도 박영수 부검장 통해서 들어온 돈도 이성이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보겠어요. 박 전 특검의 딸에게 주기로 한 50억 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했다는 이기성 씨. 검찰은 이기성 씨라는 우회로를 통해 자금이 전해진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천화동인 1호와 4호, 6호로부터 이기성 씨에게 건네진 자금은 약 315억 원. 우리는 이기성 씨에게 거액의 자금이 건네진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우선 5억 원이 자본금이란 사실은 몰랐으며 천화동인에서 받은 돈 일부는 다시 상환하고 일부는 토목업자에게 썼다. 나머진 자신의 투자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박영수 전 특검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제작진은 박영수 전 특검을 수차례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박영수 전 특검이 시사직격에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먼저 자신은 대장동 사업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50억 클럽이라는 말도 이 사건 보도로 처음 알게 됐다고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화천대유 자본금 5억 원에 대해선 자신이 화천대유에 투자한 것은 아니고 김만배가 외사촌 이기성과의 금전거래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변호사인 본인의 계좌를 통해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대근 사장과 관련해서는 고문 변호사로서 법률 자문을 해준 사실은 있지만 당시 김만배 기자를 소개했는지 기억나진 않는다. 터무니없는 가설에 부정확한 자료를 덧붙여 범죄자로 몰고 가려는 현상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고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현재 구속되어 있는 김만배에게도 그의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